재난지원금이 사라지자 가계소득 4년 만에 줄었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줄어들었어요. 오. 조선일보 기사는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작년보다 가계소득이 줄었던 것은 이건 뭐 팩트인 거고요. 이것이 좀 이례적인 일인 것도 팩트인 거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네네. 재난지원금에다가 우리가 그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 적절한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요. 아예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는 걸까요? 그거는 기사 작성의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장님이랑 이렇게 경제 뉴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갈수록 붙는 것 같아요. 좋네요. 예. 볼 때마다 이제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정말요? 이번에는 예. 이 좀 핫한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한 기사가 나와서 이게 정말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예요. 재난지원금이 사라지자 가계소득 4년 만에 줄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가계소득이 재난지원금이 사라지니까 바로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어요. 가계 동향 조사라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뭐 가계 소득, 뭐 가계 소비 그 동향을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조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가계 소득이 줄었네, 늘었네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네네. 통계청이 그 분기 소득을 발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올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작년보다 가계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코로나 때도 가계 소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9년보다. 19년보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오히려 가계 소득이 20년 작년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이 조선일보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가계소득이 떨어진 이유는 공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이 지급이 작년에는 됐잖아요. 작년 네네네. 2분기 때, 올해는 아직 재난지원금이 2분기에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계소득이 떨어졌다라는 조선일보 기사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은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그냥 정부한테 받는 돈을 다 합치면 공적 이전 소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건 재난지원금이 없어서 이번에 더 가계소득이 떨어졌다. 그럼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기사 내용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회성 정부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떠받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지원 같은 재난지원금으로 가계소득을 계속 떠받칠 수는 없다라고 어떤 부정적인 기사를 쓴 건데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재난지원금이 줄어서 가계소득이 떨어졌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과연 재난지원금에다가 우리가 그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그때 그렇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가지고 우리가 가계소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가계소득을 제대로 살려라.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보따리까지 내가 내놔야 되냐? 굉장히 억울해하겠죠. 근데 과연 이 재난지원금이 없어져서 이게 가계소득이 오래 떨어진 건 맞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준 거 자체가 잘못된 거냐? 이런 식의 뉘앙스 기사는 이거는 잘못된 기사인 거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가계소득이 이 재난지원금까지 없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그거 뭐 얼마 뭐 몇천만 원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그런 나라들은 뭐 몇천만 원도 지급되고 그랬어요. 진짜요? 그럼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 그거가 뭐 그렇게 대단히 가계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할까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실제로 작년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5분위라면은 소득 상위 20%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 5분위 분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를 보니까 한 30만 원 조금 안 돼요. 근데 5분위 분들이 작년에 월 한 1,000만 원 정도를 버셨거든요. 1,000만 원 버시는 분한테 30만 원 지급이 됐으면 전문 용어로 세 발의 피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분위는 소득 하위 20% 분들의 작년 소득을 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 소득을 다 합치니까 한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한 18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이 없었다면은 130. 그렇죠.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거 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면 공적이전 소득이 굉장히 나름 1분위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작년 전체 1분위 소득은 한 180만 원 정도인데 네네. 비근로자 1분위 소득은 네. 한 13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 130만 원에서 네. 뭐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빼면은 이거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비근로자 가구의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뭐 월 3, 40만 원밖에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월 3, 40만 원으로 한 명도 아니고 한 가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네. 불가능한 거죠.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소득에 상관없이 다 보편 지급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보편 지급된 거가 뭐 부자들한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네. 그런 논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재난지원금은 같은 금액이 전달이 됐지만 그 같은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1분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5분위는 뭐 그거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정도였던 걸로 드러난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오히려 지금 줄어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계속 줘야 된다, 뭐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네네. 올해 총소득이 줄어들었다. 이게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는 맞아요. 통계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괜히 주운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분위 분들이 뭐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말 들어보면은 왜 재난지원금을 비판적으로 쓴 것처럼이 아니죠.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는지 읽어보면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정책으로 이 소득을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요. 뭐 이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맞는 말은 뭘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항상 정답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출구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적절한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도 공적이전 소득이 19년도보다는 20년도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공적이전 소득이 굉장히 컸다가 즉 올해 공적이전 소득은 20년도보다는 작고 19년도보다는 큰 한 이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19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늘어났냐면요. 거의 정확하게 딱 19년도 이전에 총소득을 회복할 만큼만 공적이전 소득이 는 거예요. 뭐 의도한 건가요? 이게 의도한 거라면 저는 굉장히 이 계산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우연히 딱 19년도 코로나 이전의 총소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만 공적이전 소득이 감소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다면 만약에 국가가 그렇게 재난지원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 분들이라면 와, 출구 전략 잘 마련했다. 딱 19년도 소득을 유지할 것만큼만 재난지원금 등을 줄였으니까 정확하게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한 거다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조금 국가가 이런 좀 어려울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좀 진보 진영이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 출구 전략은 마련해야 되는 것까지는 동의.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을 줄여야 되냐면은 딱 20년도 소득을 유지할 것까지만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줄였다라고 요구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느 정도로 공적 이전 소득을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정하는 게 중요하다인데 도대체 왜 이 기사들은 아예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는 걸까요? 이거는 기사 작성의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과가 부정적이면 뭔가 이 기사도 부정적으로 써야 돼요. 저는 나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이해해요. 뭐 결과가 부정적인데 뭐 긍정적인 기사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부정적인 기사를 써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정적일까? 작년에 준 재난지원금이 부정적이다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쓴 거가 거의 바보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물론 언론마다 뉘앙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언론 등은 뭐 작년에 준 재난지원금이 뭐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부정적이다라는 뉘앙스를 준 반면에 다른 언론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드라이하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총소득은 줄었고 그 이유는 작년 재난지원금이 올해는 삭감됐기 때문이다 라고 딱 거기까지 썼는데 팩트만 쓰는 그렇죠. 걸로. 팩트만 쓰는 썼는 드라이하게 썼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거를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하는 그런 재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작년보다 총소득이 줄었고 그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재난지원금 출구 전략을 19년도 소득을 유지할 것만큼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나 20년도 소득을 유지할 것만큼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나 이런 식의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이 경제 기자는 안 되겠네요. 여기 당장 우리 이 방송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교육을 같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저처럼. 아무튼 뭐 재난지원금이 곧 있으면 또 들어올 텐데 그렇죠. 부디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위 10% 정도는 재난지원금 안 들어오는데 정 하나는 못 받지 않나요? 저요? 상위 10% 이고 싶네요. 받으시는군요. 네, 저도 받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이제 뭐 저희 대단한 걸 못하더라도 이제 소고기라도 구워 드시면서 네, 다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좋은 영향이 있길 바라며 오늘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여쭤보러 올게요.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